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과학의 전 분야를 통섭하는 빅 히스토리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대선 이후 마음의 병원을 과학적으로 잘 해결하셨습니까? 예. 책 보느라고. 예. 책으로 해결하셨어요? 네. 자, 그동안에 우주, 지구, 뇌, 수명 갔다가 오늘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주기율표. 주기율표요? 만만치 않겠는데. 주기율표. 예. 수의 리베붕탄. 그 주기율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기율표가 따로 하나의 챕터가 될 만한 주제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주기율표는 자연과학의 아주 결과물입니다. 열매에 해당되는 거죠. 프루트. 그렇죠. 주기율표는 과실. 예. 결과물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무슨 나무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네. 배우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이제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을 배우다 보면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 한두 페이지에 주기율표가 나와요. 양자역학에서 주기율표가 나와요? 예. 거짓말. 슈레딩거 방정식 풀다 보면 주기율표가 나와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1926년도 나온 방정식이고 네. 주기율표의 맨델레프 주기율표는 1869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왜 결과물이라 하느냐 하면 그 주기율표를 1869년도 만들고 나서 1900년도로 넘어갔잖아요. 그 넘어가는 사이에 양자혁명이 일어나서 맨델레프가 했을 때는 주기율표가 한 60가지 엘리먼트밖에 없었어요. 네. 그 지금은 92가지쯤 되잖아요. 한 30개 이상 늘면서 주기율표가 도대체 왜 저런 식으로 배열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네. 양자역학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요? 주기율표라는 게 양성자 숫자에 따라서 예. 쭉 분류해 놓은 거 아닙니까? 양성자 하나는 수소, 그렇죠. 헬륨은 2개, 산소 6개 이렇게. 예, 그 핵심을 파악하셨습니다. 양성자 개수인데 주기율표가 처음 나올 때부터 양성자 개수로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질량수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예, 양성자 배열로 카운트하기 시작한 게 1910년 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기율표는 전부 다 질량 순서대로 분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주기율표하고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는 주기율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질량 가지고 접근했는데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났더니 예. 주기율표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주기율표의 이면사는 우리 인류가 원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실체화해 가는가에 대한 100년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원자의 실체를 이해하면서 주기율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예. 주기율표의 초기에는 전부 다 질량으로 분류했다는 거. 그러면 양성자 질량을 알았다는 말이냐? 그건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떻게 질량 순서로 배열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때 당연히 측정을 못하죠. 그 상대적 비를 알게 된 겁니다. 1803년도 돌톤의 원자론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국의 과학자 돌톤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자로 되어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그 데모크리투스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조금? 예, 조금. 5분 내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5분은 보통 50분이던데.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헤라클레이투스, 탈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 자연의 구성 요소가 뭐냐? 물이다. 탈레스. 헤라클레이투스는 불이다 그랬잖아요.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은 원자론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2000년 동안은 이 자연의 구성 요소를 뭘로 봤느냐 하면 지수 화풍으로 봤어요. 요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고 그게 기독교 도금하고 결합을 해 갖고 1800년까지 2000년 동안 자연의 구성 요소는 흙, 불, 물, 바람. 이게 사실은 불교도 그냥 나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는
다 그 시스템을 썼어요. 영화 제5원소도 그걸 기반으로 한 거죠. 예. 그걸 처음으로 달려보기 시작한 게 1700년도에 보일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이 모든 자연물은 무지하게 가늘지만 적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주장을 했어요. 보일 사르르 법칙에 나오는 보일입니다. 네. 샤를 아닙니까? 보일, 샤를. 예, 맞습니다. 달톤의 원자로는 특징은 뭐냐 하면 원자가 모여서 화합물을 만든다까지 갑니다.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이렇게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정수 비례의 법칙이라 그래요. 항상 정수끼리 만난다니까네 화합물들을 분석을 해보면 원소들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안다는 거죠. 절대값은 모르지만 그걸 질량으로 봤던 겁니다. 상대값을 정리한 거네요. 초기에는. 그렇죠. 기준을 산소를 1로 두고 그 원소들이 각각 다르는데 구별하는 유일한 속성이 질량으로 본 겁니다. 달톤이 뉴턴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뉴턴의 역학은 질량이 핵심인데 그걸 원자로에다 결합을 한 겁니다. 양성자니 전자니 이 개념은 한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오기 전에 질량별로 원소를 구분한 테이블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입니다. 초기 주기율표. 그거는 전자란 개념도 없고 원자 핵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전자, 양성자, 원자 핵, 동위원소 이 모든 개념들이 그 후 한 100년 동안 독립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각각. 네. 그게 양자혁명을 통해서 주기율표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시간 순으로 그렇게 됐다는 건 알겠는데 네. 양자역학의 주기율표를 어떻게 제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소 중심으로 배열된 거다. 마크는 뭐냐면 질량이다. 그 질량은 절대 질량이 아니고 비례 관계 기준을 산소를 질량. 1로 두고 할 수 있으니까네. 상대 질량. 예, 그래서 만들어 간 거예요. 그 주기율표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멘델레프 당시 1860년대만 해도 60개 정도 원소를 알려졌기 때문에 60개 같은 개수가 많잖아요. 60개 원소를 그렇게 묶음을 했더니 아주 묘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20번 질량하고 21번 질량을 더해갖고 2로 나누면 정의 가운데 그 질량이 되는 거예요. 60개 원소 중에 그런 세대가 한 4, 5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참 특이하다 이러다가 데베 라이르라는 학자입니다. 처음 그걸 주장하고 어쨌든 주기적 어떤 덩어리전 특성이 있다. 그다음에 누렌저라는 영국의 과학자는 뭘 했냐면 주기율표를 한 선에 8개 적고 그다음에 8개 적었더니 수직으로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주기율표의 그 배열이 그때 그렇죠. 처음 등장했나. 그렇죠. 그걸 옥타브 법칙이라고 합니다. 8개로 배열하면 수직으로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더니 다른 학자가 아니 그럼 자네는 ABCD로 아예 나열을 하지. 그 정도로 핀잔을 듣고 처음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냥. 예, 우연했어요. 2개의 규칙성이 나왔잖아요. 원소를 질량별로 나눈 배열을 하면 뭔가 독특한 주기적 성질이 있을 거라는 게 유럽 학계 확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규칙성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학생들한테 이 주기율표 테이블을 어떻게 각인을 시켜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예측을 했어요. 요 다음에 뭐가 와 있는데 아직 발견 안 되는 거가 있다. 그런 걸 예측하고 빈 칸을 놔두고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에 대해서도 규칙성이 이러하면 여기 요 칸에 등장할 것이다. 쉬워. 왜 멘델레프를 주기율표의 아버지로 보고 칭송을 하느냐. 딱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그 법칙 하에 언젠가는 발견될 거라고 한 3개 정도 원소를 예언을 했어요. 규칙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발견됐어요. 아빠 맞네요. 예, 맞아요. 내 아들 셋이 여기 발견될 것이다. 일약 세계적 스토리가 되고 이게 이제 화학의 기본 테이블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직 원자 핵이란 개념도 없고 양성자란 개념도 없고 전자란 개념도 없는 당시에 이 테이블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제 따라왔어요. 예. 5분 아직도 안 지났습니까? 자, 그건 요점을 버텨야 되는 게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이 본 주기율표는 정보가 10배 정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5분 안 지난 거죠, 지금. 예. 그래,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전체를 5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질량별로 나누는 거에서 양성자로 나누는 주기율표가 바뀌어지는데 40년 이상 걸렸는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전자가 발견이 돼야 돼요. 오늘 KTX하고 대전에서 내려오다가 그걸 한꺼번에
통째로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진짜 영업 비밀 같은 건데 박사님 말씀드릴게요. 너무 혼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미리 좋아할게요. 네, 좋아요. 내가 그 요약해드릴게요. 친구 사이잖아요. 친구 사이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친구가 이 산을 갔어요. 내가 다 매핑을 해드릴게요. 그 친구의 전화번호가 얼마냐 하면 57에 567 313 567에 313입니다. 적어주세요. 57에 567에 313입니다. 57에 567에 313이요? 그렇죠. 57에 567 313 됐죠. 그게 이사간 친구의 전화번호입니다. 이걸 외우라고요? 예,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친구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자연하고 우주하고 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 57에 567에 313. 예. 네. 그건 뭐냐면 1885년, 1887년, 1880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567은 뭐냐 하면 1890년 됩니다. 1895년, 1896년, 1897년 됐죠. 57, 567 리듬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13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연도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13은 언제냐 하면요. 예.